퀴리 부인의 둘째 딸 이브 퀴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수치입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 언니, 형부, 남편이 전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저만 못 탔거든요. 물론 이분은 농담으로 이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상대적 빈곤을 느끼시는 분은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얼마 전 유행한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삶의 진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잡대 가거나 대학 안 가도 인생 안 망함. 조소 들어가도 인생 안 망함. 돈 없는데 결혼해도 인생 안 망함. 돈 없는데 애 낳아도 인생 안 망함. 나이 많은데 뭔가를 늦게 시작해도 인생 안 망함. 대신에 인터넷에서 남들 사는 거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정신은 반드시 망함.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망하게 하는 건 절대적 빈곤입니다. 우리는 1990년대를 넘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불과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저출산으로 빠르게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잘 살게 되었듯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못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몇십 년 만에 우리는 절대 가난을 다시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못 살던 1950년대에도 결혼하고 애 낳았습니다. 심지어 1960년대, 70년대는 베이비붐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지금 논리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오랜 시간 일하던 시절에도 직장의 취직은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선망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도 워라밸을 누릴 수 없는 빡센 직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문제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상대적 빈곤을 걱정하지만 절대적 빈곤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망하는 거지요. 현재 G7 국가이며 1920년대에는 전 지구 면적의 24%를 차지했던 나라인 영국이 국민 중 14%인 1130만 명이 돈이 없어 식사량을 줄이거나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향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영국 런던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에이슬린 코리의 저녁 메뉴는 파스타입니다. 다른 음식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 해먹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푸드뱅크의 도움 없이는 과일 한 조각도 아이들에게 먹이기 힘듭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부족해 자신은 끼니를 거르기도 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밑돌아 노동자 가정의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영국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최대 푸드뱅크 트러셀 트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규 이용자 30만 명 중 5분의 1이 가족 중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대상이 아닌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아침 시간 정문에서 나눠주는 무료 토스트로 아침을 때우는 부모와 아이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푸드뱅크 이용자들 중에는 간호사와 교사 등 공공부문 정규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던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얼리셔 마르카노는 최근 처음으로 해크니 푸드뱅크를 찾았습니다. 그는 요즘 12세 딸에게 핫도그와 버거로 도시락을 싸주고 있다면서
평소 같으면 아이에게 주지 않을 음식이지만 값이 싸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하는 부모가 있는데도 아이들의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이 나타나는 건 급격한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영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11.1% 올라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에너지와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다를까요? 인플레이션, 저출산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부자는 3대를 넘기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대는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망할 염려가 없고 2대는 재산 모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를 이루는데 일부 참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대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라 돈이 귀한 줄 몰라 유산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이 시기는 누구나 가난한 나라라고 인정할 겁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적 지표를 떠나 중진국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물론 아직도 못 사는 나라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인정합니다. 이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일하던 1세대들이 이제 경제의 주체에서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이제 30년쯤 지나면 경제의 주체는 3세대로 완전히 넘어갈 것입니다. 벌써부터 우리 사회는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을 이야기할 시점인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